질병관리공단, 현재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속 중에 계십니다. 약 50분 정도 강의를 들으시고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초청드리는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인천경영포럼의 안승목 회장님과 또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메스라는 바이러스가요, 특별히 폐하고 콩팥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폐렴이 심해지고요. 폐렴이 심해지면 폐에 물이 꽉 차요. 우리가 수영하다가 물에 빠지면은 폐에 물이 꽉 차고 그러면 질식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폐렴이 그런 거예요. 폐 안에 가래가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래가 많아지면은 결국은 정상적으로 이 허파과리 안에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환이 안 되니까 결국은 체내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산소증으로 빠지고 사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콩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 안에 쌓여있는 찌꺼기, 노폐물이 바깥으로 배출이 돼야 돼요.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앓는 분들이 혈액 투석을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3번씩. 그 얘기 뭐냐면요. 콩팥 기능이 안 되니까 콩팥에서 찌꺼기를 걸러가지고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없이 피를 바깥으로 뽑아가지고 피에 있는 찌꺼기를 인위적으로 걸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혈액 투석입니다. 자, 이게 여기 보는 것처럼 대부분 다 병원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대청병원, 건양대병원, 평택성모병원, 그리고 기타 병원. 이런 자료를 열심히 보여주고 우리가 병원 감염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다들 불안하는 거예요. 자, 이 메르스. 2012년도에 중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 질병이 진단이 됐어요. 됐는데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2003년도에 우리한테 왔던 사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다들 이거 제2의 사스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2의 전 세계적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들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 저 질병이 중동 지역에서만 국한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니까 저 바이러스가 낙타한테 있어요. 낙타만 저 바이러스를 가지고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낙타만. 근데 저 낙타한테 바이러스를 주는 게 또 박쥐예요. 낙타가 통상적으로 1, 2월 달에 출산을 한대요. 그러면 출산하게 되면은 한 3, 4월 달 되면은 이제 낙타가 좀 크고 그때 그 낙타가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답니다. 3, 4월 달에 주로. 그러면 그 3, 4월 달에 주로 감염된 새끼 낙타를 만질 때 낙타를 취급하는 사람이 메르스에 걸리는 거예요. 그 메르스에 걸리는 사람이 그냥 앓는지 안 앓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온 사람 중에서 최초로 발견된 게 신장 투석실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신장 투석실에서 이 사람이 투석을 받고 있는데 계속 기침하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초기에 중동에 있는 그 병원에서 엄청나게 사망자가 많았어요.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게 바로 메르스 바이러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어떻게 감염이 되고 하는 거를 몇 년이 지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자료는 중동 지역에 있는 자료예요. 중동 지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세계보건기구나 미국의 질병관리청이 교과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걸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율이 40%다. 또 이 질병은 감염률이 낮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나온 자료입니다. 증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발열, 기침, 호흡곤란, 소화기 증상. 결국은 폐렴과 신부전증으로 빠져가지고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복기.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도대체 언제 증상이 생기냐. 그래서 2일부터 14일까지 제일 많이 걸리는 게 6일, 7일, 8일. 우리나라도 분석을 해보니까 6일, 7일, 8일 차에 환자가 제일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병원에 접촉자가 발생했을 때 봅니다. 6일, 7일,
8일 안 생겨요. 야, 안 생기겠구나. 그러면 정말 안 생겨요. 그리고 12일이 지나고 14일이 됐는데 안 생겨요. 아유, 이제 한숨 나야지. 근데 간혹 가다가 뭐 열흘이 지났는데도 생긴 사람 있어요. 사우디도 6주까지 지나서 생기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언론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했는데도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의 잠복기 발표가 틀린 거 아니냐. 자꾸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의 발표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부가 100번 얘기해도 밖에 있는 사람이 101번째 얘기하면 101번째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은요, 정부는 끊임없이 있는 진실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캠페인이에요, 캠페인. 캠페인 하는 방법은요, 딴 거 없어요. 광고로 해야 돼요, 광고. TV 광고.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 그런 면에서 미리 충분한 그 심각성을 갖고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런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사례입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아산 서울의원, 평택 성모병원, 365 서울 열린의원, 삼성병원 이렇게 옮겨 다닌 거예요. 다 환자가 생겼어요. 다 옮겨 다니면서 같이 있는 병실에 결국은 요 아들이 출장 갔지 않습니까? 같은 병실에 있는 옆에 환자의 아들이에요. 그 같은 병실에 있는 옆에 환자가 됐고 그 딸도 환자가 됐고 아들도 환자가 된 거예요. 병문안 가가지고. 근데 그 아들이 열이 나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열이 나니까 중국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중국 가야 됩니다 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리까지 임명이 됐죠. 컨트롤 타워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총리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대책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구체적인 코멘트를 총리님이 하셨어요. 저러면서 이제 각 부처에 직접적으로 이제 지시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국방부, 기재부, 행자부 뭐 이렇게 교육부, 노동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이제서야 이제 정부가 좀 중심을 잡고 일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연합뉴스에서는 다시 일상생활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분양시장에 사람들이 몰리고 골프 대회장에 갤러들이 운집하고 뭐 이런 부분들 마스크 착용자가 대폭 줄어든다 뭐 이런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메르스법 실제 초기 상황에서 가서 지시를 하면 말 안 듣고 도망다니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강화하는 그래서 또 역학조사관이 없다 그러니까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30명 이상 또 시도에 2명 이상 그러면 최소한 64명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사항들이 앞으로 이제 정부나 국회나 우리 또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저걸 해결하느냐. 저게 앞으로 남은 개선 방안입니다. 저는 개선 방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지도층이나 또 여론을 형성하는 모든 분들이 정부나 국회에 많은 의견들을 주셔야지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 그래서 앞으로 제2의 메르스, 제3의 메르스가 반복돼서는 안 되는 그런 사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을 아주 열정적으로